네, 이번 시간에는 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은 정말 별게 아니라 어떤 개수를 세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구슬이 막 있는데, 구슬을 5개당 한 묶음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3묶음이 있다 하면은 구슬이 15개가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구슬이 50개 있었다 하면은 10묶음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네, 이거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몰도 어, 분자나 원자 같은 그런 입자들을 묶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거는 몇 개씩 묶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몇 개씩 묶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씩 묶습니다. 어, 이거를 1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1몰이 있다. 그러니까 몰은 묶음이랑 같은 거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으면은 1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두 묶음이 있다. 두 묶음이라는 거는 2몰이겠죠. 이렇게 두 묶음이 있다 하면은 이 친구는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다가 두 배만큼 있겠죠. 입자의 개수가. 이런 관계를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몰은 묶음이고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왜 하필 이 숫자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숫자는 명칭이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NA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아보가드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하자면, 결국 입자가 NA개만큼 있으면 이거는 1몰 개 있구나 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3 곱하기 NA개 있으면 이거는 3몰만큼 있는 거겠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수의 특징이 뭐냐? 왜 하필 이 숫자냐가 중요하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온도와 압력 조건이 필요한데, 0도씨 섭씨 온도고요.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1몰의 기체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 기체의 종류는 관계가 없이 뭐 산소든 그게 뭐 수소든 헬륨이 됐든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상관없고요. 그냥 어떤 기체든 그 분자나 원자가 1몰계 있으면은 그게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0도씨 1기압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에서 다 주어질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몰 부피가 22.4리터다. 그러면은 2몰이 있다 하면은 부피가 2배가 돼서 44.8리터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22.4를 4로 나눠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4.6이 나와요. 그러면 4.6리터다 하면은 이거는 22.4를 4로 나눈 값이니까 4분의 1몰이 있겠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몰에 22.4리터라는 거는 결국에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몰은 개수를 세는 단위고요. 묶는 거고요. 몇 개를 한 묶음에 묶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가 중요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게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에서 1몰의 기체 입자가 갖는 부피는 22.4리터다. 그러면 다른 말로 22.4리터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량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원자량은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일단
기준은 탄소가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탄소에다가 12라는 숫자를 부여를 할 거예요. 탄소한테 너 12 해. 그래서 탄소는 12가 됐어요. 그리고 탄소를 12로 해서 기준을 둔 다음에 다른 원소들에, 그러니까 뭐 탄소 말고도 여러 가지 원소가 있잖아요. 뭐 산소, 수소, 뭐 헬륨,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한테도 다 숫자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기준이 탄소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한테 숫자를 부여하느냐? 탄소를 12라고 뒀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에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H를 불러. H가 왔어. 그 다음에 양팔저울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한쪽에 탄소 한 개를 올려놔. 그리고 반대쪽에 수소를 여러 개 올려 놓을 건데 균형을 이룰 때까지 놓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팔저울이 만약에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이따 칠게요. 여기다가 탄소를 올려놔. 이게 탄소야. 근데 여기다 수소를 막 올려놓을 건데 이 수소가 12개를 놨더니 균형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 말은 수소 12개랑 탄소 1개랑 같은 거겠죠? 둘이 같은 거니까 수소한테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탄소가 12였는데 수소 12개랑 같으니까. 그럼 수소는 1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이번엔 리튬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얘는 탄소를 한쪽에 두고 리튬을 4개를 뒀더니 균형을 이뤘어요. 그러면은 리튬은 3 하면 되겠다. 왜냐면은 이제 탄소가 12인데 리튬이 4개가 있으면 균형을 이뤘으니까 하나당 3이면은 12, 12 딱 맞잖아요. 그래서 리튬은 3해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모든 원소들한테 다 숫자를 부여를 한 거예요.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탄소를 12라고 기준으로 둔 다음에 이 탄소랑 다른 원소들의 비율, 상대적인 질량, 상대적인 양, 이게 원자량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양이기 때문에 원자량은 중요한 게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은 12g 아닙니다. 10입니다. 그 다음 수소는 1, 리튬은 3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다룬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나오는 게 그럼 분자량은 뭐냐? 분자량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H2O는 물이죠. 그래서 H2O는 대표적인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량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그 원자량을 전부 합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H2O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는 원소가 H1, H2개, O1예요. 그쵸? 그러면 H의 원자량은 1이고요. H의 원자량은 1이고요. O의 원자량은 16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해주면은 18이 되죠. 그래서 H2O의 분자량은 18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CO2도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C1, O1, O1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원자량을 살펴보면 C는 12, O는 16, O는 16 해서 전부 더해주면 44가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가 됩니다. 분자량은 원자량을 합한 거예요. 근데 원자량은 단위가 없으니까 분자량도 당연히 단위가 없습니다. 분자량도 단위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화학식량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사실 원자량과 분자량은 화학식량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식량이랑 원자량이랑 분자량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온결합 물질 때문이에요. 이온결합 물질 예를 들면 뭐 소금 같은 게 있죠. NaCl, 염화나트륨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화학식량이라는 말이 나왔냐? 일단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분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딱 단위가 있고 그 떨어지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H2O 같은 경우에요. 뭐 수증기 기체라고 치면은 H2O가 뭐 지금은 아직 안 배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한 덩어리 그다음에 요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합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A는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죠. 그래서 NaCl 고체 상태의
결정을 한번 보면은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해서 무한히 쭉쭉쭉쭉쭉 무한히 연결됩니다. 3차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한 덩어리로 그 단위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양, 그거는 화학식량이라고 하고요. 얘도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NaCl은 그냥 NA랑 CL의 원자량을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네. 그래서 화학식량까지 다뤘는데, 그러면 이 질량은 단위가 없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실험실이든 뭐 그냥 문제를 풀 때든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은 단위가 붙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g이나 뭐 킬로그램이 붙는데, 그럼 얘네들은 질량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원자량은요, 원자 한 개를 다룰 때 그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우리는 한 개씩 다루지 않죠. 우리는 몰이라는 걸 배웠고요. 한 개씩 다루는 거는 그 원자가 너무 작고 너무 질량도 너무 작고 해서 다루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몰 단위로 다룰 건데, 그래서 관련된 질량이 몰 질량입니다. 몰 질량. 자, 몰 질량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1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질량. 자,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별게 아닙니다. 원자량에다가 g만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1몰 있어요. 탄소 원자가 1몰 있는데 걔 질량은 12g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도 1몰 있을 때 질량은 16g입니다. 몰 질량은 그 원자의 원자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H2O의 몰 질량은요, H2O의 분자량이 18이었으니까 여기다가 g만 붙이면 되겠죠. CO2는 분자량이 44였으니까 g만 붙이면 되겠죠. 44g 이렇게. 그래서 결국 몰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몰이라는 거는 개수를 세는 거였고 질량은 g이에요. 어떤 양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관계가 있고, 탄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탄소가 1몰 있습니다. 1몰 있다는 거는, 탄소가 1몰 있다는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있는 거죠.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습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데 이때의 질량이 12g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소가 0.5몰 있다. 그럼 이거는 절반이 있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있는 거고, 이때의 질량은 6g인 거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은 좀 이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사실 문제에서 많이 볼 내용 중 어떤 멘트 중 하나는 뭐 1g당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언급할 거는 뭐냐면 1g당 분자수입니다. 1g당 분자수. 이거를 비교를 해볼 건데, 분자를 두 개만 가져올게요. 위에서 얘기했던 H2O랑 CO2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H2O의 분자량은 몰 질량으로 할게요. 몰 질량은 18g입니다. 그 다음에 CO2의 몰 질량은 44g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H2O는 18g이에요. 1몰에. 그러면은 1g당은, 그러니까 1몰에 18g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g당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양변을 18로 나누면 되겠죠. 18분의 1몰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2는 1몰당 44g인데, 그러면은 1g을 알고 싶으면 이거는 44분의 1몰이 있겠죠. 그래서 H2O는 1g에 18분의 1몰이 있고요. CO2는 1g에 44분의 1몰의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18분의 1 대 44분의 1이 되는데 양변에 18 곱하기 44를 곱해주면은 이거는 44 대 18이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이 관계가 사실 18g이랑 44g이었는데 이게 비율이 44 대 18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g당 분자수로 따질 때는 이 분자량의 몰젤량의 역수가 되는 거죠. 역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바꿔주면은 1g당 분자수의 비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원자수를 따질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원자수로 따져볼게요. 원자수. 자, 원자수를 따질 때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분자식이라고 하죠. 화학식의 형태에 따라서 그거를 해석할 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설명할 거냐면 자, 일단 A2라는 분자는요. A 원자가 2개 있고 그 A 원자 2개가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2B라는 분자는요. 사실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1은 생략을 하기 때문에 얘는요. A 원자 2개랑 B 원자 하나가 A2B라는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B, C2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A라는 원자 하나랑 BC가 2개 있는 거예요. BC라는 게 두 덩어리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것도 BC라는 게 두 덩어리가 있으면은 B 하나, C 하나가 한 덩어리를 구성하는데 그게 2개 있으면은 B도 2개, C도 2개 있겠죠. 그래서 얘는 A 하나, B 2개, C 2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E, A, B2. 자, 이거는 왼쪽에 큰 숫자가 붙었죠. 큰 숫자랑 작은 숫자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큰 숫자는요. AB2라는 덩어리 자체가 2개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 잘라서 AB2는 A 원자 하나, B 원자 2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EAB2라는 이 화학식은요. A 원자 하나, B 원자 2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하는데 그 덩어리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개수가 얘는 A가 2개 있는 거고요. B가 4개 있는 거겠죠. 한 덩어리에 B가 2개인데 그게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A는 2개, B는 4개가 있을 겁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NH3 같은 경우 NH3가요. 1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 N은요. 이 한 덩어리, 이 NH3라는 하나는 이 한 덩어리는 N 하나, H 3개로 구성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2개 있을 때는 N이 2개, H가 6개고 3개 있을 때는 N이 3개, H가 9개 있겠죠? 근데 이제 몰은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NH3가 1몰 있으면은 N도 1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3몰 있을 거예요. 이걸 좀 개수로 바꿔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요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N도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도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겠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NH3가 뭐 4몰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몰 있으면 N도 4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12몰 있겠죠? 했을 때 NH3가 3몰 있을 때 N이 3몰 있고 H가 12몰 있으면 전체 원자수는 16몰이 되겠죠? 전체 원자수는 16몰이 된다. 그래서 분자수를 알면 분자가 몇 개 있는지 알면은 전체 원자가 몇 개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원자수로 넘어올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g당이에요. 1g당 원자수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H2랑 CO2를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18g, 44g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까지 가져올 거냐면 여기까지 이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가져오고, 뭐 약간 공간이 부족한데, 그냥 새로 쓰겠습니다. 자, 18분의 1몰 있고요. H2O, 그 다음에 CO2는 44분의 1몰 있습니다. 이거는 분자수예요. 그쵸? 분자수였고, 자, 원자수로 바꿔야겠죠? 자, 분자가 18분의 1몰 있는데,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H2O 하나를 구성하는 원자는 H2개, O 하나니까 3개죠? 3개입니다. 그래서 18분의 3몰의 원자가 있습니다. 이 6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CO2는 분자 하나당 C 하나 O 2개니까 얘도 분자 하나당 원자가 3개 있죠. 그러면은 분자가 44분의 1몰 있으면 원자는 44분의 3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율을 따져보면은 6분의 1 대 44분의 3이에요. 이거를 양변에 44 곱하기 6을 곱해주면 44 대 18이 되고, 뭐 약분 해주면은 22 대 9가 되죠. 그래서 사실 1g당 분자수랑 1g당 원자수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고,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